네, 들으신 것처럼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의 첨단 전략 무기가 이번 주 한반도에 총 출동해 고강도 훈련을 실시합니다. 이런 가운데 모레 열리는 중국 공산당 대회가 북한의 향후 행보를 가늠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북한이 지금 도발 안 한 지가 오늘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방금 들으셨겠지만 북한의 이동식 발사 차량 TL이라고 하죠. 그게 나타났다 사라졌다 이렇게 한다고 하죠. 우리 군은 아직 특별한 도발 지구는 없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TL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굉장히 신경 쓰이는 대목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이제 신경 쓰이면서 예. 왜 그러면 쏘지도 않을 거면서 예. 자꾸 왔다 갔다 하느냐. 그것은 이제 지금 미국을 자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10월 10일 날 북한의 노동당 창건 기념일에 도발을 할 것이다 쯤에서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제 국제사회를 비롯해서 다방면에서 갑자기 중국의 이 정당 그 공산당 대회 즈음에서도 가능성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즉 모레죠. 모레까지 이제 유심히 지켜봐야 된다. 그런데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주말에 들어와서 오늘부터 합동작전을 시작한 거로 봐서 미국은 사실은 이번 주를 북한의 도발의 핵심 시기로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통상적으로 키 리졸브 훈련이나 뭐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이런 그 한미 연합 훈련을 해서 미군이 들어와 있을 때는 북한이 도발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도발을 했을 때 바로 미군 전력으로부터 즉각적인 반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도발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을 비롯한 미군 전력들이 이번 주에 들어와서 이 강도 높은 훈련을 한다는 것은 이번 주가 미국 정보 당국이 판단할 때 아주 가능성 높은 시기였다라고 판단이 되고 따라서 북한도 지금 도발을 할 것처럼 계속 자극을 하는데 저는 왜 이러냐. 바로 미국과 북한이 지금 물밑에서 아주 그 협상을 지금 심도 깊게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밑에서 심도 깊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줄달기기를 지금 이제 물 위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우리 미사일 쏠 거야. 그럼 어떡하죠? 너희들 피곤하잖아. 라는 것을 북한은 계속 그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을 넣었다, 또 빼냈다 이렇게 하면서 보여주는 것이고 미국은 그렇게 하면 너희들은 가만히 있잖아. 너희들은 죽을 수 있어. 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강력한 무장을 현시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틸러슨 국무부 장관이 한 두세 개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 협상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미국 그 정치 핵심 지도부에서 계속 협상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대화 이야기 나와요. 계속 협상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또 틸러슨 국무부 장관은 포탄 떨어지기 직전까지 협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어딘가에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협상에 대한 줄다리기를 지금 물 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도발의 시기. 지금 이제 한미 해군 연합 훈련이 오늘부터 5일간 이제 진행이 됩니다. 뭐 군사 전문가시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직접적으로 이번 해군 훈련의 가장 큰 특징, 그러니까 기존과 좀 다른 점, 그리고 저희들이 가장 주목해서 봐야 했던 전략 무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제 그 동안에 물론 그 이런 전력들이 온 적은 많습니다. 많은데 이렇게 우리 뭐 언론인이시니까 잘 알지 않습니까?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하는 거하고 이제 로우키로 숨기고 하는 거하고는 그 훈련하는 당사자들의 의도가 다르잖아요. 이번엔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하죠. 미시간호도 공개하고 그전에 투싼 핵잠수함도 공개하고 뭐 들어온 걸 다 공개하지 않습니까? 오늘 또 F-22 지금 서울공항에 에어쇼하고 있는 그것도 지금 공개를 하고 다 공개를 해요. 그렇다는 것은 자신들의 능력을 봐달라는 겁니다. 봐달라는 것은 사실은 지금 현재는 공격할 의사는 없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게 전부는 아니다. 그리고 의지는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온 어떤 그 전력들 중에서 아까 이제 참수작전 이야기 나왔잖아요. 미시간 함에 위에 이제 그 참수작전 전용 수중 보트가 2개가 있는데 여기에 특수전 2개 팀들이 각 한 개 팀씩 해서 제가 그 보트를 보니까 자리를 이렇게 세 보니까 한 20좌석 정도가 채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한 개 팀에서 2개 팀 정도가 그 잠수정에 들어가서 적진으로 침투를 하는 거예요. 오사마 빈 라덴을 잡았던 그 데브 그룹. 그러니까 해상 침투도 가능하고 공중 침투도 가능한데 이번에 온 사람들 수중 침투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공중 침투한다는 것은 지난번 B1B 패키지를 보여주면서 공중 침투 가능성을 보여줬고 이번에는 또 이제 수중으로도 들어가서 은밀하게 들어가서 참수를 할 수 있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또 그런 것들을 이제 항공모함을 비롯해서 다양한 강력한 무장을 보여주면서
이제 북한을 사실은 겁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온 것들 중에서 전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게 조인트 스타즈라는, 지금 뭐 우리 언론은 뭐 특별히 다루지 않고 있는데, 예, 그게 뭡니까? 조인트 스타즈라고 하늘에서 지상 폭격을 지휘하는 전쟁 지휘기입니다. 그래서 조인트 스타즈가 왔다는 것은 예, 예. 언제든지 이 전력을 가지고 북한 지상 하나하나를 정밀 타격할 수 있다. 그래서 뭐 공중 조기 경보기, 지난번 비온비 왔을 때는 조기 경보 통제기가 와서, 조기 경보 통제기는 뭐 하는 거냐면은 하늘에서 공중전 하는 것을 지휘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조인트 스타즈는 지상 폭격하는 걸 지휘하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지상 폭격을 완전히 서지컬 스트라이크라고 하죠. 정밀 타격하는. 다 보면서 이제 그렇죠. 공격 명령 어디 그 어떤 우선 순위까지, 위협 순위까지 다, 그리고 북한이 이동하는 장갑차가 이동하는 거, 탱크가 이동하는 거 다 보면서 예. 저것 때려 순서 다 지정해 주는 거. 예. 그게 바로 조인트 스타즈인데, 예. 그 조인트 스타즈가 같이 왔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미국이 북한을 공격을 했을 때 예, 예. 어떻게 하는가 하는 그 도상 훈련을 항공모함하고 이번에 같이 하는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게 그러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조인트 스타스가 오는 경우가 특별한 경우인가요? 이 함대에 딸려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니죠. 그렇지는 않아요. 조인트 스타즈는 이제 미 공군인데 예, 예. 함대는 미 해군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조인트 스타즈가 이라크전이나 뭐 아프간전 할 때 완전 대활약을 했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조인트 스타즈가 사실은 뭐 매번 키 리졸브나 UFG 훈련을 할 때마다 오는 건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에 예. 조인트 스타즈와 함께 이렇게 대대적으로 예. 홍보를 한다는 것은 정밀 타격을 지상 어떤 그 목표물에 대한 정밀 타격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는 예. 걸 보여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 지난 9월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에 이제 많은 분들이 북한 핵이 어느 정도의 위력적인가, 이번에는 굉장히 1차 핵실험 외에 수십 배 많은 그런 규모였다, 파괴력을 발휘했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 두려움도 가졌는데 네. 국방연구원에서 시뮬레이션 연구한 게 있습니다. 네. 북한 서울 도심에 북한의 핵 미사일이 떨어질 경우에 어떤 피해가 나고 또 어떤 얼마 시간 안에 어떻게 대피를 하고 대응을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시뮬레이션 같은데, 자, 이런 시뮬레이션 그동안 없었던 겁니까? 우리 정부에서 뭐 국방연구원은 이제 국방부 영역을 받아서 하는 그 연구소니까 사실은 이제 국방부의 산하기관이나 마찬가지죠. 우리 정부에서 한 건 사실 처음이에요. 그동안은 미 국방부의 국방위협 감소국이라는 한 개 부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해마다 한국의 뭐 한 번은 외관, 한 번은 오산, 한 번은 뭐 국방부 있는 용산, 그리고 뭐 100m 상공, 500m 상공 또는 지상에서 바로 터지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을 부여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마다 합니다. 예. 제가 이제 그 중에서 몇 가지를 본 적이 있는데 예, 예. 우리나라 연구기관에서 직접 한 거는 저는 이제 처음 봤고, 그러시군요. 네, 개인이 한 건 봤어요. 그러나 예, 예. 이제 이렇게 기관에서 한 건 처음 봤고, 그런데 이제 이 기관에서 한 것은 굉장히 이제 우리가 모든 통제 시스템이 잘 돌아갔을 때 한 최대 한 5만 명 정도만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잘 시스템이 잘 돌아갔을 예. 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희망적으로 한 거예요. 희망적으로 하는데 사실을 우리 국가 통제 시스템이, 저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국가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통제 국가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그 정도의 희생만 따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희망적이고, 예. 저는 이제 이런 그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결과들을 보고, 또 그러면 우리 국민들한테 이렇게 행동해라라고 하는 그 지침들을 보면서 예. 이게 과연 현실적일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예, 예. 뭐냐면은 이제 이 그 결과물에도 나오지만 48시간을 어떻게 견디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왜냐? 방사능이라는 것은 이제 결국 방사능 낙진 때문에 지금 이제 더 큰 피해를 입거든요. 예. 방사능은 터지고 나면 48시간이 지나면 100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게 2주가 지나면 14일이 지나면 1000분의 1로 줄어들어요. 예. 그래서 100분의 1로 줄어드니까 얼마나 24시간 내 48시간 내에 빨리 줄어들겠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한 열흘 동안은 천천히 해서 이제 1000분의 1까지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14일을 어딘가에서 방사능을 예. 쬐이지 않고 생존해 있으면은 이제 문제 없다. 이제 이 내용인데, 이렇게 핵심적인 것은 이제 골든 타임은 48시간이다. 예. 그런데 여기 보면 북한의 핵미사일이 날아오는데 5분 걸린답니다. 맞아요. 5분 걸립니다. 그래서 5분 내에 지하시설로 어딘가로 48시간 또는 14일을 버틸 수 있는 비상식량을 가지고 대피를 하라라고 돼 있는데, 대한민국에 그럴 수 있는 가정이 도대체 몇 집 되겠습니까?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연합뉴스가 지금 갑자기 경보가 울리면 5분 내로 그렇게 숨을 수 있는 데가 이 지하실에 있는 그 지하 주차장 말고 있습니까? 예. 그럼 저기 핵 방어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 가면, 예를 들어 예. 지하 시설에 가면 내가 가지고 가지 않아도 48시간이나 14일을 버틸 수 있는 물이나 식량이 있느냐? 없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더 현실적으로 저는 그래서 차라리 밖에 나가지 말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집안에 있는 화장실에 예. 조금 더 문을 닫고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던 그런 식으로 예. 있는 게 좋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좀 현실적인 방안을 그 뭐 마련해 대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저기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민간인들 네. 23일부터 대피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와이 주정부에서도 북한 공격에 대비한 주민 행동 지침을 마련했다고 하죠. 뭐 생존 배낭도 어떻게 꾸리는지에 대한 지침도 같이 속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뭐 시기가 워낙 또 좀 그런 상황이라서 이런 거에 그냥 저희들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건 뭐 정례적으로 한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걱정이랄까요? 정례적이지 예.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이제 우리 작전 계획 5027에 예, 보면 사실 미군이 우리 대한민국이 주둔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전쟁에서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죠.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통일을 이루어 주는 것이죠. 예, 예. 그게 한미동맹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나 미군의 또 첫 번째 임무는 제일 먼저 북한의 공격을 격퇴하기 그 이전에 예. 미국 시민들을 안전하게 대피하는 게 미군의 또 첫 번째 임무예요. 그래서 개념상으로는 그게 많이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훈련을 정례적이라는 것은 올해 했으니까 내년에 또 하고 상반기 하고 하반기 하고 이게 정례적인 거 예. 아닙니까? 정례적이지 않아요. 아 그래요? 몇 년 만에 했습니다. 몇 년 만에 작년 가을에 했습니다. 지금의 위기의식이 당분이 반영이 된 그렇죠. 그런 훈련이다. 작년 이 이맘때 제가 몇 년인지 모르겠는데 몇 년 만에 작년 이맘때 했고 그리고 올 상반기에 했고 지금 또 하는 겁니다. 또 하는 건데 그동안에는 아주 소규모로 하는 시스템만 점검하는 차원인데 이번엔 좀 대규모로 기간도 길게 그래서 보다 미국이 현실적으로 지금 이 북한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예.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방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핵 얘기도 또 했고요. 그 군 당국이 오늘 이제 합참 국감에서 나온 얘기인데 한국형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이 북한 장사정 포탄 요격 무기 체제를 개발 중이다 했습니다. 아이언돔 좀 낯설거든요. 어떤 무기 체계인가요, 이게? 이스라엘이 미국의 기술 지원을 받아서 만든 무기 체계예요. 아이언돔, 돔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구형으로 이렇게 씌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뭐 프레하고 돔구장 그렇듯이 뚜껑이 있다는 거 말 아니겠어요? 그럼 이제 아이언, 이제 금속으로 이제 뚜껑을 씌운다는 건데 그게 뭐냐면은 미사일 방어 체계예요. 그런데 이건 그 탄도탄 방어 체계가 아니고 로켓탄, 박격포 이런 아주 좀 속도가 탄도탄에 비해서 느린 거, 그리고 작은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방어하는 겁니다. 그럼 예. 이스라엘은 특히 예루살렘 같은 경우에 뭐 그냥 벽 하나에 바로 그냥 그렇죠. 적과 예, 지금 예. 마주하고 있지 마주하고 않습니까? 있었죠. 그래서 그 적대 세력 즉 하마스라고 하는 그 단체에서 언제든지 로켓탄을 쏘고 예, 언제든지 예. 박격포를 쏠 수 있는 예. 위험에 노출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도를 지켜야 되겠다 예. 해서 이제 미군의 지원을 받아서 만들었는데 예, 예. 그 박격포탄을 막을 수 있다. 박격포탄 해봐야 뭐 한 30cm 제일 큰 것도 예. 그것도 채 안 돼요 사실은. 그렇다면 이게 우리 군에 적합한지, 그러니까 우리 지역이랄지 또 북한군의 어떤 무기 체제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그게 충분히 요격할 기술이 있는지 북한은 뭐 장사정포를 이렇게 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이제 이 아이언돔 가격 한 개 포대 가격이 한 600억 정도 합니다. 예. 600억 정도 하고 요 포탄 그 아이언돔 미사일 한 발이 한 7천만 원 정도 해요. 그게 이제 미사일이 120발이 6개 우리 사드처럼 6개 발사대가 있고 한 개 발사대 20발씩 장전돼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동시에 한 8개에서 10개 정도의 각종 포탄하고 동시에 이제 격추를 시킬 수 있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아이언돔의 상대인 하마스는 한두 발씩만 쏩니다. 그게 뭐 그냥 국가도 아니고 단체니까 테러 단체 비슷한 그런 단체니까. 그런데 북한은 그게 아니잖아요. 수십 발이 아니고 수천 수만 발을 동시에 쏘는데 예. 과연 이 600억짜리 시스템으로 그걸 다 막을 수 있느냐? 예. 그건 어렵죠. 따라서 우리 합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예. 우리 스스로 이런 걸 만들어 보겠는데, 아. 만들어 보겠는데 예. 우리 국민들 다 지킬 수는 없다. 왜냐? 그 수만 발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전쟁에는 이겨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서울에도 또 수도권에 팩3 배치되지 않겠습니까?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비한 탄도탄 요격하는 그 팩3 예. 그런 기지들은 지켜야 되지 않느냐. 아. 핵미사일 맞으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그 정도 지킬 수 있는 걸 한번 만들어 보겠다. 왜? 아이언돔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미국 기술이 들어갔다고 돼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은 팔고 싶어요 우리에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못 팔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인기훈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